안녕하십니까. 김한상 영어의 김한상입니다. 오늘은 해석의 원리 제4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의 원리 4강은요. 저와 함께 보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해석의 지도인 보호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석의 지도라는 거죠. 해석의 지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도를 보고 우리가 뭐 한다는 겁니까? 길을 찾아가듯이 보호라고 하는 것은 이 해석의 지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보호의 종류에는 주격 보호와 목적격 보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주격 보호란 말은 말 그대로 격이 주격이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어떤 주어를 보충해주는 단어. 보호란 말은 무엇의 준말이냐? 보충해주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자, 보충해주는 단어. 이것의 준말이 보호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보호란 말을 쓸 때는 바로 보충해주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보호라고 합니다. 즉, 주격 보호는 주어를 보충해주는 단어를 주격 보호라고 이야기합니다. 격이 주격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란 말을 쓴 것이고요. 격이 주격이란 말은 주어와 동일한 격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목적격 보호는 말 그대로 뭘 보충해 줍니까?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격이 목적격이라는 것이지 그런 말은 여기서 격이란 말은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목적어를 보충해 줄 때 목적격 보호라고 이야기하고요. 주어를 보충할 때 우리는 그걸 주격 보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목적어를 보충하면 목적격 보호다. 주어를 보충하면 주격 보호다. 이런 말을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문장에서요. 실질적으로 주격 보호가 등장하면 바로 주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목적격 보호가 등장하면 목적어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조금 이따 예문을 통해 살펴볼 것은 이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에 어떠한 형태가 들어가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러한 형태가 등장했을 때 이게 보호로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설명할 것은 그 설명은 아니고요. 그 설명은 좀 이따 예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랑 지금 공부할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주격 보호란 것이 과연 어떠한 형태로 등장하느냐 이것은 다음번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주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에 대해서 과연 주격 보호란 것은 어떤 동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는 것인지 이것들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보호의 해석의 원리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주격 보호란 것은 말 그대로 여기 문장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주어에 대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설명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 주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이 동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이 동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동사만 가지고는 주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동작은 동사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난 잠을 잔다,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나는 깨어난다. 나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할 수 있는 휴식을 취한다. 자,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동사와 목적어를 통해서 이 동사와 목적어를 통해서 주어의 동작은 설명할 수가 다 있어요. 동사만 나와도 되고 아니면 목적어를 동반해서 사람들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어의 동작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죠? 아시지 않습니까? 밥을 먹었다, 커피를 마셨다, 아니면 강의를 한다, 혹은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다, 복습을 한다. 이 모든 것들이요. 동사 혹은 동사가 부족하면 목적어만 있으면 동작 설명은 다 가능해요. 동작 설명은 뭘 통해서? 동사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 아이가 주어에 뭘 설명할 때는요. 상태를 설명할 때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 그것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TMG에서 배웠던 세 가지가 나오겠지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동사나 목적어만 가지고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상태의 설명을 보충해주는 단어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뭡니까? 보호라는 단어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 우리는 뭘 사용합니까? 보호라는 아이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보호라는 아이는 그러면 그때 무엇이 등장할 것이냐 이걸 살펴볼 텐데요. 자, 이때 보호가 등장을 합니다. 물론 동사에 따라서 동작 설명은 끝나서 동작 설명할 때는 보호가 필요가 없습니다. 동작 설명할 때는 뭐만 쓰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동사나 혹은 동사가 불완전하면 목적어를 동반하면 동작 설명은 끝이 나요. 하지만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 뭐 한다는 겁니까? 바로 이때 보호가 등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호의 종류에는 생각보다 보호 파트가 조금 까다로운 파트가 없잖아 있는데요. 그 설명들을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보호가 등장을 하는데 자, 상태 설명이 세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 1번, 2번, 3번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사진을 찍듯이 현재 그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치 무엇처럼? 현장을 사진을 찍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아니면 그 모습이 계속된다는 걸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모습이 계속되어진다 할 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 모습이 뭐 한다는 겁니까? 변화한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TMG 강의에서 TMG 이형식 강의에서 이 설명을 자세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TMG 이형식 강의를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참고하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TMG 강의를 다 들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 강의를 듣고 있으시다면 제 TMG 강의를 10-Hour Master Grammar Story라는 이 강의를 다 들으셨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 강의는 아시지 않습니까? 10시간, 많아야 14시간, 15시간이면 여러분이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이 문법을 마스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시면 여러분이 바보인 거고 병신인 거고 쪼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강의를 듣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는 것은 동사와 목적어인데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지금처럼 첫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보통 비동사라고 했어요. 혹은 무슨 동사? 감각동사를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시각이나 청각, 이 감각동사를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주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주어가 지금 학생인지 선생인지, 주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아니면 주어가 지금 목이 마른지, 이걸 설명할 때 뭘 씁니까? 비동사나 혹은 감각을 통해서 주어가 보니까 지금 상태 되게 깨끗해 보인다랄지, 더러워 보인다랄지, 주어의 목소리가 지금 되게 선생님처럼 활기차 보인다랄지, 주어의 목소리가 지금 지쳐 보인다랄지, 이런 말 쓸 때 알잖아요, 그렇죠? He sounds tired. 그의 목소리는 지금 피곤하게 들립니다. 이런 말 쓸 때요.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이때 뭐가 등장합니까? 보호가 등장을 해서 주어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사진을 찍듯이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보호의 첫 번째 어떻습니까? 그렇죠? 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였습니까? 계속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주어의 상태가 계속되는 동사는 말 그대로 continue나 우리가 말 그대로 continue, remain은 그 자체가 계속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계속 뭐뭐다 뜻이니까 continue, remain가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다시피 keep, hold, stay keep이나 hold나 stay 혹은 lie나 stand 이런 표현이 나오면 말 그대로 keep이 간직하다, hold가 붙잡다, stay가 머물다, lie가 누워있다, stand가 서있다 뜻도 있겠지만 여기에 뭘 동반해서? 보호를 동반해서 보호는 일반적으로 형용사나 명사를 쓰겠지만 이 보호를 동반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변화된다고 그랬었습니다. 변화되다 할 때는 일반적으로 get이나 become, 뭐뭐가 되었다 할 때 get이나 become을 쓰면 이게 변화의 뜻이지 않습니까? 혹은 기본 동사라는 거 배우셨어요. 가다 오다, go, come, 뛰다, run, 넘어지다, fall, 돌아서다, turn. 이런 아이가 뒤에 뭘 동반하면 일반적으로 기본 동사 플러스 보호를 동반하면 일반적으로 뭘 쓴다고 했습니까? 이것이 상태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TMG 강의 설명했던 보호 파트인데요. 지금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파악할 수 있습니까? 주어가 변화되어지는 상태, 주어가 계속되어지는 상태, 주어의 현재 상태 이런 걸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격 보호, 주어를 보충 설명해서 지금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주어는 어떤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지금 주어는 어떤 상태로 변화할 것인지 이런 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주격 보호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격 보호 설명 이제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조금 빠르게 설명드렸지만 아마 우리가 TMG 강의에서 한번 보셨던 거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게 바로 주격 보호예요. 주격 보호는 말 그대로 주어를 보충해주는 단어로서 부족한 주어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주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요. 만약 주어의 동작을 설명하고 싶으시면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만 쓰거나 아니면 자동사인 경우요. 타동사인 경우는 목적어를 동반하면 얼마든지 주어의 동작 설명할 수 있겠지만 주어의 상태를 설명할 때는 이처럼 뭐가 필요하다? 보호가 필요하다. 무슨 말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